서울, 부산 아파트 바닥은 언제 오는가? 서울, 부산이라고 특정을 했지만 사실은 전국의 아파트가 다 해당됩니다. 그래서 1대 도시, 2대 도시라고 특정을 지어서 아파트 바닥이 언제 오는가를 말씀드렸고, 통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바닥은 언제 오는가? 고점은 언제 오는가? 여러분들은 항상 이성적으로 판단합니다. 그런데 시장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성적인 판단은 시장에서는 아무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성적인 판단,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고점과 저점은 시장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은 무엇입니까? 이 사이클로 정의가 됩니다. 자, 여러분들 모든 시세는요, 콩나물 시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항상 고점과 정점을 오고 가는 시세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준점이 있습니다. 평균이라고 하는 기준점은 항상 우상향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본주의에서 일어나는 모든 시세, 콩나물 1,000원짜리 시세도요, 무엇이죠? 고점과 정점을 오고 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상승기가 이렇게 돌아가게 되면은 올라가죠. 자, 이 국면에서 나타나는 현상은 일반적으로 영원히 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지금 하락기가 전개가 되면은 모든 시세는 영원히 하락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죠. 그 영원히 오를 거라는 생각, 영원히 내릴 거라고 하는 생각은 여러분들의 이성적인 판단, 여러분들이 보는 주위에 있는 모든 조건들을 보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들이다. 그래서 시장에서 일어나는 현상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성적인 판단이 항상 불일치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자, 이 정점에 이르게 되면 어떤 현상들이 나타납니까?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이 정점에 이르게 되면은 더 이상 사줄 사람이 없습니다. 네, 사줄 사람이 없고, 이 저점에 이르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더 이상 팔 사람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시세가 더 이상 내려가지 않는 국면에 이르게 됩니다. 이 저점 국면에서는. 여기서 바닥을 다지게 되는데 대부분의 99% 사람은 이거를 바닥이라고 생각하지 않죠. 왜? 더 내려갈 거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본주의에서 일어나는 모든 시세는 항상 오름과 내림이 주기적으로 계속 반복됩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주만물의 법칙이고 자연의 법칙이다. 여러분들이 밥을 아무리 많이 먹어도요, 시간 지나면 배고파집니다. 네. 그리고 밤이 오면 그 다음에는 해가 뜹니다. 낮이 옵니다. 계속 반복된다. 밀물이 열면 그 다음에는 썰물이 오고, 이것들이 반복되죠. 그래서 이 상승기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은 두 가지죠. 네. 대출에 대한 수요가 늘어납니다. 대출에 대한 수요도 늘지만 이 공급도 늘어납니다. 대출에 대한 공급도 늘어나요. 그러니까 금리가 같이 올라갑니다. 금리도 같이 올라가면서 시세가 같이 올라간다는 겁니다. 자, 이 하락기 때는 금리가 떨어지면서 하락기 시세가 같이 떨어졌는데 지금은 이 상황이 전혀 안 맞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스태그플레이션이죠. 스태그플레이션이 나타나는 거는 70년대하고 지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제적인 기본적인 우리가 메커니즘을 다 무시하는 것이 경기 침체 속에 나타나는 물가 상승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정상적은 무엇입니까? 네, 금리와 자산 가격은 같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이 상승기 때는. 자, 그런데 대출에 대한 공급 자체도 늘어나기 때문에, 여기서 보시면 대출에 대한 공급 자체도 늘어나기 때문에 금리가 오른다고 해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실질적인 금리는 그렇게 오르지 않습니다. 사실은. 지금은 무엇이죠? DSR이라는 이런 대출에 대한 공급을 막고 있기 때문에, 공급 자체를 막고 있기 때문에 이 가상금리가 올라가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여러분들이 대출을 받는 금리 자체가 올라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상금리라는 문제, 결국에는 이 공급이 키를 쥐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마찬가지겠지만 기준점은 왜 자꾸 올라갑니까? 이 기준점은. 자산 가격의 기준점은 왜 올라가죠? 네, 이 이유는 무엇입니까? 네, 물가 상승 때문입니다. 물가가 올라가기 때문이죠. 왜 물가는 올라갑니까 또? 그럼 여기서 또 나오죠. 왜 올라가죠? 왜? 화폐의 총량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화폐의 공급이 늘어납니다. 계속. 화폐는 계속 찍어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화폐의 총량이 늘어난다. 이거는 화폐의 가치가 절하되기 때문이다. 모든 우리가 코스피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가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주가 중에서도 우리가 인덱스가 있습니다. 인덱스. 예, 종합주가 지수는 인덱스죠. 우리가 다우도 인덱스입니다. 나스닥도 인덱스죠.
부동산도 우리가 보시면은 총량으로 보시게 되면은 인덱스로 만들어 오기 때문에는 항상 우상향입니다. 이 우상향들이 미국에도 우리가 지금 100년 이상 된 주식시장, 우리나라도 주식시장 보시면은 이제 1980년 1월 3일부터입니까?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이때 만들었고 지금 어떻습니까? 2022년이죠. 지금 기준점이 계속 올라가죠. 결국에는 이 인덱스라는 지수는 무엇입니까? 전체적으로 우리가 다 평균을 낸 겁니다. 평균을 내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났냐? 물가는 올라가고 화폐 가치가 떨어지다 보니까 평균의 가격은 이 중심축은 계속 올라가더라. 고점과 저점은 계속 올라가더라는 현상이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부동산 주식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부분들도 우리가 인구 변화라는 문제가 또 닥치게 됐습니다. 인구 변화. 우리나라가 닥친 변화는 인구 변화입니다. 이 인구 변화가 나타나게 되면은 제가 항상 말씀드렸습니다. 이 양극화라는 문제가 절대적으로 피할 수 없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인구가 준다고 모든 사람들이 집을 팔진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양극화를 만들어낸다 보시면 되고,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이 중심축은 항상 올라간다. 그 중심축이 올라간 거는 화폐 공급에 따른 화폐 가치의 하락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화폐에 대한 공급을 지금 공급은 늘어났지만 금리라는 부분들이 우리가 지금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죠. 금리라는 부분들을 이거를 지금 제약을 두고 있습니다. 제약. 그러니까 공급에 대한 제약을 두고 있다는 겁니다. 이 공급에 대한 제약을 두는 것은 총 두 가지입니다. 총량 규제. 은행에서 총량 규제를 두는 것과 그다음에 DSR입니다. 개인에게 지금 규제를 두는 것. 이 총량 은행의 총량 규제와 DSR 때문인데, 자, 여러분들 보시면은 LTV는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이 LTV는 무엇입니까? 집에 대한 지금 담보물건입니다. 집에 대한 우리가 집에 대해서 우리가 그 대출 비율을 상정한 거로 DTI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받는 여기는 소득에 대한 것이고, DSR은 무엇입니까? DSR은 총이죠. 총 원리금입니다. 원리금 모든 것을 담을 겁니다. 총 원리금 상환 비율입니다. 그러니까 DSR 한 방을 지금 1억 원 이상으로 묶어 놓으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공급이 다 줄어드는 겁니다. 대출에 대한 공급을 다 줄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무엇이 나타나게 됩니까? 은행은 수익을 줄일 수 없으니까 가상금리 장사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가상금리 장사가 지금 현재 지금 대출 금리가 2.2%입니다. 2.25%예요. 이 굉장히 낮습니다. 이 2.25%도. 그러니까 여기서 들어가는 것은 가상금리가 되고, 이 가상금리 장사가 되다 보니까 실질적인 받는 금리 자체가 올라가게 된 겁니다. 이것이 어떻게 됐죠? 주택에 대한 수요를 다 막아버린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석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의식주에 대해서 DSR을 이렇게 의도적으로 정부에서 막는 것은 대한민국이 유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나타난 것 이거죠. 우리가 상승기와 하락기죠. 여기는 대출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죠. 하락기가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지? 대출에 대한 수요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가계대출이 3천억 원이 감소했다 그런 겁니다. 이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 4개월 만에 지금 감소로 전환됐는데, 자, 하락기가 계속 되는 동안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계대출은 계속 하락을 할 겁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현상이죠. 지금 현재는 주담대금리가 우리가 지금 은행이 생긴 이후 최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떨어지는 거예요. 거래절벽 때문입니다. 실질적으로 주택을 사는데 주담대 금리는 기본적으로 써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수요가 감소하다 보니까 가계대출은 앞으로 저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어느 순간 가면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어느 순간 가면은 이게 멈춥니다. 하락세가. 그런데 이 하락세도 어떻습니까? 아파트마다 다 다른 겁니다. 동일하지 않아요. 지금은 모든 아파트가 다 오르고 모든 아파트가 다 내려가는 시대가 끝났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금 대출에 대한 이런 멈춤이 아파트마다 다른데, 신축 아파트가 될 수 있고 우리가 30년 된 노후 아파트도 될 수 있고 재건축 단지도 있을 거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전부 다 개각기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계대출은 3천억 원을 감소했다. 하락기 동안은 앞으로 감소할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폭우에 밀려서 250만 원 주택 공급도 지금 16일로 미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250만 원 플러스 알파의 공급이 지금 주거복지, 그래서 주택정책의 주거복지 차원에서 공급을 늘리냐,
네, 주거복지라고 하죠. 주거복지 차원에서 주택을 공급을 늘리려고 하면 가장 좋은 방법이 뭐죠? 재건축에 대해서 사업성을 높이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80년대, 70년대 지금 대도시권에 가장 좋은 입지의 아파트는 이미 들어섰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를 재건축으로 해서 공급을 늘리는 정책을 쓰는 것이 양질의 주택 공급을 늘리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이거를 양질의 주택 공급을 늘리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입니까? 재초안을 없애면 되는 겁니다. 재초안.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를 없애면 되는데, 그런데 지금 현 정부에서는 이걸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정치 논리로 지금 보고 있다는 겁니다. 정치 논리. 네. 그러니까 국민들에게 있어서의 주거복지 차원에서 양질의 주택을 공급한다는 이 논리로 따진다. 그거는 경제 논리죠. 그렇게 되면 재초안을 당장 없애야 되겠죠. 근데 지금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거는 정치 논리로 따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렇습니다. 지금 이제 하락기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곳은 어떻습니까? 네, 어떤 곳은 지금 신고가 치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들이 제가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했죠? 네, 주식, 부동산 이거를 만약에 투자의 관점으로 본다. 네, 투자성을 관점으로 본다면은 우리가 네 가지를 항상 기억하라고 했죠. 첫 번째가 플랫입니다. 플랫.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플랫.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네, 휩소. 네, 휩소 속임수입니다. 속임수.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예, 다이버전스. 네, 전환이 됐다는 겁니다. 다이버전스. 네 번째가 페일러입니다. 페일러. 네, 페일러. 이 페일러는 휩소와도 연관이 있을 겁니다. 이 네 가지를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는데 이게 주식 부동산의 핵심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플랫입니다. 플랫. 예,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 중요합니까? 시세가 이리 올라가다가 어떤 단지는 어떻습니까? 올라가다가 다 지금 하락기가 접어들고 있어요. 시세 같이 내려갑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가격 조정이죠. 네, 가격 조정을 받고 있어요. 대부분 아파트들은. 근데 올라가다가 가격 조정이 없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이것을 무엇입니까? 기간 조정이라고 합니다. 옆으로 행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플랫입니다. 플랫. 시세의 근본은 플랫을 찾아내는 겁니다. 플랫을. 이 플랫이 있는 아파트는 결국 어떻게 됩니까? 급등합니다. 다음에. 이게 핵심이에요. 핵심. 우리가 보시면은 우리가 2020년도 3월 달에 급락을 했습니다. 급락을 했죠. 근데 급락을 하지 않은 주식이 있습니다. 네. 올라가다가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급락을 했는데 이게 플랫이 펼쳐진 아파트들은 이게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수익률이. 예,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고 생각하는데 산이 높은데 골이 없는 아파트다. 산이 높은데 골이 없는 주식은 추후에 어마어마한 대시세를 만들어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경로는 지금 보시면은 만약에 가격 조정이 있다고 하는 아파트가 있다면은 이제 올라갔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올라갔죠. 유동성 공급 때문에 물가 올라가고 화폐 가치 절단 나고. 그런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가격 조정이 반드시 나타나겠죠. 기간 조정이든 가격 조정은 이거는 무엇입니까? 왜 조정이 나타납니까? 우주 만물의 법칙을 했죠. 우주 만물. 그리고 무엇입니까? 이건 자연의 법칙이죠. 왜? 순환을 하니까. 이렇게 순환을 하니까. 모든 시세는 콩나물도 순환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유가 문제입니다. 어느 순간 가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저평가 국면이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는 감정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모든 사람들은 감정을 갖고 있으니까 고평가와 저평가 국면이 오고 간다는 겁니다. 이것이 뭡니까? 고평가와 저평가. A라는 국면, B라는 국면은 무엇입니까? 고평가라는 국면은 왜 만들어냅니까? A라는 국면이 무엇이죠? 오버슈팅이죠. 네. 실제 가치보다 더 슈팅을 했다는 겁니다. B란 국면에 오게 되면 무엇입니까? 실제 가치보다 더 저평가되죠. 이건 무엇입니까? 언더슈팅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사람들은 무엇입니까? 이성에 따라가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투자는 이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생각은 그 따위는 필요 없다는 겁니다. 항상 중심적인 적정 가격을 찾아내야 해서는데, 자, 이 국면에 이르렀다. 그러면 B 국면에 언젠가는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언더슈팅에 이르게 되고 나서 어느 순간 되면 더 이상 가격이 내려가지 않는다는 거죠. 왜? 물가는 계속 올라가니까. 네. 그런데 이 세 가지 국면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A라는 아파트는 가라는 아파트가 있고, 나라는 아파트가 있고, 다라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어느 순간에는 이 내려가는 국면이 1년이 될 수도 있고, 6개월이 될 수도 있고, 3년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언젠가는 멈춘다는 겁니다. 이 가격이. 그런데 이 언젠가는 멈추게 되는 이 국면에서 어떤 아파트는 가격을 원추세대로 올라가고, 어떤 아파트는 다시 크게 올라가는 아파트가 있고, 어떤 아파트는 이전의 고점입니다. 제가 다시 깨끗하게 보겠습니다. 네, 다라는 아파트는 이전의 고점을 회복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꼬꾸라집니다.
그리고 가라는 아파트는 어떻습니까? 기존의 추세를 계속 타고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나라는 아파트예요. 나. 네, 이것이 양극화의 핵심이란 겁니다. 이것이 이 국면이 나타난다는 거죠. 계속.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뭐입니까? 이게 100이라는 수치에서 올라가다가 조정이 없는 아파트입니다. 플랫이 나고 다시 급등하는 아파트. 이렇게 보시는 게 나을 것 같다. 그래서 이전에 있어서는 우리가 모든 시세는 같이 움직였습니다. 수익률이 똑같았어요. 강북 아파트나 강남 아파트나 수익률이 똑같았어. 근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자, 이 수익률이 편차가 보이는 것은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인구 변화다. 그것이 보여준 거는 저는 일본이라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인구 변화가 없으면서도 이런 편차를 보여줬던 곳이 맨하탄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게 뭐죠? 네. 맨하탄과 일본을 공부하면요. 부동산 공부 다 끝납니다. 사실. 자, 이 맨하탄을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가격 편차를 만드는 것은 결국에는 조망권이라는 겁니다. 조망권. 여러분들이 그래서 앞으로 가를 선택할 건지 나를 선택할 것인지 달을 선택할 것인지는 여러분들의 의지에 달린 거죠. 선택의 폭이죠. 선택의 폭인데 나중에 보면은 이 결과는 어마어마한 차이를 만들어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기간이 중요한 건 아니다. 언젠가는 이 하락이 여러분들이 보이는 하락이 멈추게 된다. 그 멈추게 되는 이유도 여러분들이 잘 찾아나시기 바라고 네 말씀드렸죠. 이 언더슈팅이 만들어내는 것은 더 이상 팔 의지가 없어집니다. 사람들이. 물가는 계속 오르는 상태에서 아파트 가격만 내려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이후에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것은 네, 거기에 따라서 네, 그 다음에 나타나는 가나다 중에 하나가 반드시 속하게 된다는 것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